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선팀이 해리스의 치고 나가는 탄성을 막질 못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선거 유세장의 열기는 트럼프에 못지않고 해리스의 스윙 스테이트 지지율은 트럼프를 잠식시키는 중입니다. 블룸버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7군데 격전지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의 우세함을 모두 떨어내고 미시건주에서는 11포인트나 앞서갑니다. 해리스 후보는 애틀란타 유세장에서 트럼프에게 할 말 있으면 뒤에서 하지 말고 토론장에서 내 얼굴을 보고 하라고 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말을 강도 높게 뿜어내면서 캠페인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2024년 선거 캠페인 비밀 병기 단어는 weird. 트럼프가 해리스 웃음을 비난하는 걸 조롱하는 표현인데 그래 내가 좀 크게 자주 웃는데 그게 어때서 so what 이런 식의 대응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에게 weird라는 말을 오늘 아침 되돌려주면서 해리스 남편을 공격합니다. 오늘 그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 컨벤션에 참여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주지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기 공화당 대통령을 위한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 국장이 사임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확대하고 포르노그래피는 제거하며 무료 프리스쿨이나 정부 부처도 없앤다는 등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우 주장이라면서 본인과 관련이 없다고 해왔지만 사임한 국장이 자신의 주요 스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부터 골란 고원을 라켓 공격한 헤즈볼라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헤즈볼라 사령관을 살해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이란에서 하마스 정치 지도자도 암살했는데 그는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고 이 두 번의 암살은 중동전 확산을 우려하게 합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가 텍사스주와 사생활보호법 위반에 대해 14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뉴스가 세 갈래네요. 하나는 항상 다른 데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미국의 대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전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란 쪽에 하마스 지도자가 암살당한 그곳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보복한다면서 미사일을 발사한 레바논의 베이루트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이슈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의 미국에서 미국 대선을 전해드릴 텐데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전에 뛰어들은 지가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전혀 그 속도감, 탄력받는 것이 늦춰지거나 줄여지질 않습니다. 민주당 기반에 불붙은 것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와 동률이거나 앞서가는 그 폭이 더 해리스 쪽으로 축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어제 보니까 그 JD 벤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격을 당했다. 펀치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펀치를 맞고 일주일 동안 지금 공화당이 반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는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반격할 수 있는 한 90일보다도 더 많은 100일은 안 되지만 그 사이에 날짜가 남아있긴 합니다. 어제 그 카멜라 해리스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의 선거 캠페인 그 유세를 보면은 뭐 10,000명 이상이 갔다고 하던데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면 가장 그 눈에 띄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장과 다른 것은 유색 인종이 엄청 많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는 조지아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 이것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장의 분위기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며칠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젊은이들 가운데서 남자들은 아니 왜 여자들이 자꾸만 우리가 누렸던 특권을 여자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요. 특권을 가지려고 하지 하면서 반감으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유세장에 가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뒤에 알아서 배치해 놓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쫓아서 온 사람들은 나이 많은 백인 시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제 뭐 지역이 애틀란타이기도 했지만 무척 젊은 사람들도 많았고 여성들도 많았다는 것이 달랐고 틀린 게 아니라 달랐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반응하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물결이라고 할까요? 아, 이만큼 파고가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거. 뭐 그리고 노래 자체도 뭐 위트니 휴스턴 노래도 나왔고 그런가 하면 더 젊은 저스틴 팀버레이크 다 다르잖아요. 인종도 다르고 쿨 등등의 노래들이 나왔습니다. 또 조지아주의 유명한 라파엘 워녹이라는 그 연방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상원 의원들도 나갔고 해서 이 주제 자체는요. 미래냐 과거냐 이거든요. 이 미래는 나고 과거는 트럼프다 하는 그 과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게 기반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2025를 카멜라 해리스가 많이 비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정책 대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위기에 사람들이 바람이 너무 거세게 몰려오면은 그냥 같이 가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역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제가 소리노나마 좀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뭔가가 바람이 바뀌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도 아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별말 아닌데도 굉장히 그 청중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So the momentum in this race is shifting. And there are signs that Donald Trump is feeling it. 트럼프도 느끼고 있다 하니까 I have noticed. So 네, 트럼프도 이제 느끼고 있다. 그런 것을 이유를 보면은 그 얘기죠. 이 토론을 하겠다고 하고 뭐 토론을 좀 하기 싫어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게 이제 재미있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아니 토론은 안 한다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트럼프나 JD 벤스까지 몰아서요. 그 두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뒤에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토론은 안 해. 여기서 키워드가 나옵니다. weird. 굉장히 이상해. 괴상해. 아니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직접 나와서 나와 대결하기를 싫어해. 이게 이제 좀 뭔가 이제 꺼리껴하고 두려워하고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를 이제 이어갑니다. 카멜라 해리스. So he won't debate. But he and his running mate sure seem to have a lot to say about me. And by the way, don't you find some of their stuff to just be plain weird?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자연스러운 반응 또 지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 대선 후보의 이름을 부릅니다. 도널드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생각하라고. 우리 토론에서 만나서 할 말 있으면 내 얼굴을 똑똑히 보고 하자.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가 말했습니다. Well, Donald, I do hope you'll reconsider to meet me on the debate stage. Because as the saying goes, if you've got something to say it to my face. 박수가 도저히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멜라 해리스가 얘기를 하죠. Say to my face. 내 얼굴 보고 얘기하자 토론장에서. 그런데도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장면은 카멜라 해리스의 어제 연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대단했다, 뭐 특별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반응 자체는 민주당을 일주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10,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한 적도 없고 하니까 완전히 지금 기류가 바뀌었다고 맨 앞에 카멜라 해리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류들이 여론조사로 이제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블룸버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7군데 격전지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의 우세함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팅 공동 컨설트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해리스가 이깁니다. 뭐 7군데를 통합을 해보자면 48%대 47%. 해리스가 4군데서 앞서가고 트럼프가 2군데, 한 군데는 동률입니다. 해리스가 앞서가는 곳이 제일 많이 앞서가는 곳이 미시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류가 많이 바뀌었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예비선거할 때 이스라엘에 너무 온정적이야 라고 하면서 아랍계 커뮤니티가 가장 큰 미시건주에서 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보류를 했잖아요. 투표를 언커미티드에 체크를 했었죠. 그런 미시건에서 지금 11포인트를 리드합니다. 네바다도 이건 졌어? 했는데 바이든 때까지 2% 해리스가 리드하고 애리조나도 리드합니다. 이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게 될 경우 애리조나의 상원 의원인 마크 켈리를 구테여 부통령으로 후보로 선택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네.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상원에서 한 석을 뺏기게 되니까 이걸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위스콘신에서도 2포인트 앞서갑니다. 트럼프가 앞서가는 지역은 2군데로 펜실베니아 4포인트 앞서갑니다. 노스캐롤라이나 2포인트 앞서갑니다.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2포인트인데 뭐 변할 수도 있지만 이 주지사는 부통령 후보로 하는 거 본인이 사양을 했고 펜실베니아의 조 샤피로가 그러면은 4포인트나 트럼프가 앞서가니까 여기 또 뭐 웬만큼 선거인단 숫자도 되고 하니까 조시 샤프로를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은 그냥 제가 추정을 해보는 거고요. 한 군데 동률인 곳은 조지아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지아 트럼프가 이겼었고 물론 2016년도에 이겼고 2020년도에 17,000 몇백 표 차이로 트럼프가 졌기 때문에 그것 찾아내라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지아가 트럼프 쪽으로 간다 했는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렇게 주지사가 그 조지아주에서는 동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닝 컨설트와 블룸버그 뉴스의 여론조사일 뿐이고 네이트 실버 같은 여론조사 잘 읽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이제 이 추세이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하고 더군다나 7월 초에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앞서거나 아니면 가까스로 뭐 한 군데 정도에서 위스콘신 정도에서 동률이거나 이랬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 추진력이 지금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 카멜라 해리스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이슈인데 경제와 인플레이션. 경제와 인플레이션은 체감 경제는 나쁘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데이터적인 경제가 미국이 엄청나게 이거 완전히 우리가 또다시 경기 침체될 것 같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언제 이자율을 내리느냐 올리느냐가 아니라 언제 내리느냐에 포커스를 둬야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해리스보다 5%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경제 인플레이션에서 앞서갑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해리스가 앞서는 곳이 더 많은데도 그런데요. 이 5%는 이달 초 바이든과 비교했을 때 13% 트럼프가 앞서가던 거 지금 8%를 털어내고 해리스가 지금 5% 이 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플로리다주를 잠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넘보기도 했었는데 플로리다주에서도 낙태를 워낙에 플로리다나 아니면 뭐 텍사스나 뭐 아이오와나 이런 데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여성들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이거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조금 낙태에 대해서 좋게 할 수 있는 낙태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그 주민 발의안입니다. 캘리포니아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이 지금 그 투표가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60%면 통과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69%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슈 때문에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에게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나 뭐 이 플로리다에서 꼭 카멜라 해리스가 이긴다고 넘본다 이것보다는 전반적인 그 낙태에 대한 물결이 트럼프에게 나쁘고 카멜라 해리스에게 굉장히 좋다는 지금 이런 겁니다. 심지어 이 트럼프의 조카도 해리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프레드 트럼프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본인의 아이가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걸 좀 뭐 예를 들어 도와달라고 하거나 장애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그 모든 얘기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뭐 결국은 장애인은 뭐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돈만 들고 그 아이는 뭐 부모가 그렇게 애쓰는 거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바로 그 트럼프의 형의 아들입니다. 프레드 트럼프가 해리스를 지지하면서 한 말이 나는 정치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을 믿는다. 만약에 해리스 쪽에서 캠페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캠페인까지도 내가 하겠다. 우리 삼촌, 우리 가족은 다 한다. 뭐 전당대회 때는 손녀가 나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뭐 저를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가족들은 이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우리 가족은 전부 안다. 우리는 그에게 미친 삼촌이라고 얘기를 했다. 크레이지 해리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크레이지 엉클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추세를 쭉 가지고 온 단어 앞에 들어보신 정말 이상해. 트럼프는 weird, 이상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제일 그 카멜라 해리스를 비난하는 게 왜 저렇게 방정맞게 웃지? 아니 왜 할 말 없으면 웃지? 왜 저러는 거야? 춤은 왜 저렇게 추는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비난을 했고 그 같은 아주 짧은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이 무척 많이 돌았고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카멜라 해리스가 등장을 해서 뭐 25, 25세 미만의 사람들로 딱 구성된 이런 그 인터넷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팀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래 웃었어. 웃는 게 뭐 나빠? 웃지 않는 네가 나쁘지? 웃어 크게 좀 웃으면 어떤데? So what? 아니 그런 걸 비난하는 게 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유치하지 않아? 촌스럽잖아. weird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weirdo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해. weird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딱 통해 왔었던 거죠. 이 점이. 모든 사람들을 정치적인 적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본인의 스태프들한테까지도 별명을 붙여서 사람들이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본인이 weirdo 이렇게 조롱을 당하니까 난 그거는 못 참겠어 하면서 내가 왜 weird해? 해리스가 weird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통해왔던 다른 사람에게 여자에게 본인이 뭐 장관을 UN 대사를 시켜준 사람에게도 세대가리라고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해서 사람들이 야 어쩜 저렇게 별명을 잘 붙여 하고 그게 통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억할 만한 그런 모욕을 주는 별명을 만드는가 연구를 했고 적중을 했는데 이게 해리스에게 안 통하는 겁니다. 멍청하다. 왜 저렇게 웃어? 웃음소리가 왜 저래? 미쳤어 하는 게 아니 그렇게 말하는 네가 이상해. 네가 weird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인종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트럼프의 이 같은 식이 해리스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다 저렇게 좀 크게 웃으면 어때? 춤 좀 저렇게 추면 어때? 하면서 그 유명한 영국의 그 찰리 그 SCX가 이 카멜라 해리스야말로 브레트 우리와 같은 정말 때로는 어색한 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춤도 추고 파티도 좋아하지만 또 결정적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개념이 있는 그런 아주 씩씩한 거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 방식으로 트럼프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좀 따가운 유머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갚아준다기보다는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바람을 잘 타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너무 이상해서 왜 식당에 같이 간다던가 하면 같이 옆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오죽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젊은이들 귀에 그냥 착착 감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가 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아이 없는 그 고양이 레이디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 엄청 이상하다. 진짜 위얼드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같은 한번 바람을 타고 나면 그동안 나에게 단점으로 작용했었던 것조차도 근거가 있다면 그걸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위력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정책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 아닌 골림의 정치, 괴롭힘의 말로서 그런 정치 같은 것이 이제는 상대가 이용을 하게 되는, 본인보다 수십 년 젊고 수십 년보다 더 수십 년 젊은 어떤 군단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트럼프에게 이걸 돌려주고 있는 선거 캠페인 자체가 판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뒤에 주요 뉴스, 탑 뉴스에서 뭐 파리 올림픽도 조금 말씀드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이 베이루트와 이란에서 이스라엘이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을 암살한 거. 이게 미국의 신문 일면 탑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캠페인에서 스타트할 때는 Say it to my face. 면전에 대고 말해. 내 얼굴 보고 말해. 이 말이 굉장히 유행할 것 같으네요. 지금 모든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전부 어제 그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한 그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그 주요 신문의 탑 뉴스를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림픽이고, 올림픽이야 불과 얼마 전에 그 유지승 앵커가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두 가지 뭐 짧은 선거 얘기도 있는데, 이 올림픽은 그 미국에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시몬 바일즈 그 체조 선수죠. 어제 보니까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노래에 맞춰서 참 대단하더군요. 결국은 미국 여자팀은 골드 메달 체조 가졌고, 그리고 이제 시몬 바일즈는 한 3경기 정도 더 남았나요? 3경기인가 4경기인가 다음 주까지 남은 것 같은데, 가장 위대한, 이거는 뭐 현대에서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역사상 체조에서 가장 그 미국 선수로는 위대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게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갔잖아요. 거기 그 우리가 준비되셨어요? 이런 얘기를 컨설트장에 가면 얼마나 많이 봅니까? Ready for it? 뭐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노래에 맞춰서 그 체조를 하는데 무서워서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는 저의 귀에 중요하게 들렸던 것은 뭐 전부 다 그야말로 오늘 뉴욕 포스트를 보면 골든 걸스 해서 미국의 체조 대표 선수 5명이 각 미국 국기를 쫙 들고 와 하는 가운데에 이제 시몬 바일즈가 있고, 그리고 후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근데 시몬 바일즈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본인이 이제 아픈 기억이 도쿄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도 용기가 있었죠. 저 정신적으로 이거 못하겠는데요 하고 중간에 이제 안 했잖아요. 본인 개인기를 다 발휘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팀은 도쿄에서부터 뭔가가 있긴 있다. 저 팀에 그걸 증명을 했고, 미국 체조팀에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지금 페리스에서 오늘 밤 뭔가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 골든 걸스의 대표 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중국 그 텔레비전 화면에 수영팀들이 보였고요. 여자 수영팀들 무슨 도핑 테스트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주요 신문이 뭐 그 뉴욕 포스트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도, 뉴욕 포스트와 워싱턴 포스트는 그 색깔에서 완전히 다르고 품질에서 완전히 다른데, 상과 하, 고와 질,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한데 똑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요, 다른 거 다 빼고, 여기 미국도 어쩔 수 없어요. 매달 따니까 아주 정말 도전적인 전이 끝에 미국 여자팀이 결국은 딱 안착을, 그 랜딩을 제대로 했다면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그 미국 체조 선수팀의 스토리와 사진을 맨 중앙에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다른 것이 있다면, 휴스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텍사스가 얼마 전에 그 허리케인 베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전기요금이 비싸진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놓고, 역시 휴스턴 크로니클도 올림픽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시몬 바일즈가 딱 나와 있고 나머지 후배들이 서로 막 껴안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이제 미국의 뉴스도 아닌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세계 어느 곳에서 전쟁을 치르든지 그 전쟁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작은 규모냐 큰 규모냐에 따라서 미국이 개입되는 경우도 많고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는 세계 다른 나라가 인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고 뭐 서방 국가 가운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도에 그래 골란고원 이스라엘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그런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군 기지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헤즈볼라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아니 그곳에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시리아 땅이었으니까 그 시리아의 부족 어린이들 12명이 숨졌다. 이걸 가지고 아니 어떻게 어린이들을 숨지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결국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는 인구가 굉장히 밀집한 지역이죠. 보복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보복을 안 할 리는 없고 인구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그 베이루트, 레바논의 기간 시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공격을 받은 측에서 더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리고 그게 큰 전쟁으로 번지니까 세계에서 많이 이스라엘에 참으세요, 참으세요 했는데 결국은 그 베이루트 한가운데를 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면에서는 그것이 또 타당성이 있는 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사령관을 죽이고 싶은데 그 사령관은 하마스의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이 있는 이런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헤즈볼라 사령관을 목표로 미사일 공격을 했고 누구는 숨졌고 누구는 지금 행방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어린이도 숨졌습니다. 여기서도 또 남의 어린이는 아니 그 시리아의 어린이는 이스라엘 어린이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세계 다른 나라에 많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보복하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여기서도 베이루트에서 어린이들이 숨졌거든요. 숨진 사람 4명 가운데 2명이 50%가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드루즈파 그 아랍계 그 시리아의 부족 이스라엘이 우리가 시민권 줄게 하는데도 시민권 안 받고 살고 있는 그러나 땅에는 사람이 있어야 그 땅이 나의 땅이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런 공격을 받은 사람들을 마치 이스라엘 어린이가 공격받은 것처럼 하고 헤즈볼라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항상 전쟁이라는 게 시작은 작잖아요. 10월 7일에 그 하마스로부터 야만적인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과 이제 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그 헤즈볼라는 거의 매일 서로 작은 공격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굉장히 큰 것이고 지금까지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수준이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베이루트가 뭐 헤즈볼라와 레바논 군은 완전히 다른데 이게 한가운데서 민간인도 숨지고 어린이도 숨지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골란고원 사태. 그래서 미국의 모든 뉴스가 다 뭐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자체는 왼편 쪽으로 몰아서 이 체조팀의 여자 체조팀의 골드 메달을 썼지만 오른쪽에는 보통 한 칼럼으로 쓰는데 2개로 그걸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제트 공격을 해서 사령관을 겨냥을 해서 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뭐 이게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문들이 다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의 폭력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이제 로이드 어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많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럴 때 항상 일단은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입니다. 하기 전까지는 좀 살살해라. 이렇게 막았다가도 이스라엘이 뭘 딱 하나 터뜨리고 나면 우리는 미국은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 방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와 카멜라 해리스 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이번에는 이란입니다. 많이 이제 이쪽으로 오죠.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그래서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다른 나라 말씀을 드릴 때 지도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제가 반대 방향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지중해잖아요. 이란을 하마스의 정치 리더가 방문 중에 살해됐습니다. 이란이 대통령을 선출했잖아요. 그 대통령 취임식에 갔는데 취임식에 가서 취임식장에다가 뭘 터뜨린 건 아니지만 어디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 머무르는 곳이 테헤란 도시잖아요. 테헤란에 있는 본인이 머물던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하마스의
고위 그 정치적인 면에서 고위 인물입니다. 이스마일 하니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 사람이 그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에서 휴전을 이뤄보려고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입니다. 몇 개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거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발표했거든요. 암살당했다. 그럼 하마스잖아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인데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암살을 이란 땅에서 있었지만 이란 국경수비대가 하마스와 동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휴전 협상의 핵심적인 인물을 이스라엘이 암살했다. 그것도 이란 땅에서 이란 체면은 이건 또 말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참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가려져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몇 시간 사이를 두고 헤즈볼라 사령관, 하마스의 이제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 뭐 이렇게 지금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암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것을 이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 베이루트 공격에 대해선 골란 공원을 그들이 먼저 헤즈볼라가 공격했으니까 우리가 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마스 지도자 암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다 하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지만 누가 암살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당연히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비밀도 아니에요. 이제 곧 뭐 밝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긴장이 너무나 고조된다. 이스라엘은요 헤즈볼라도 지지하고 하마스도 지지합니다. 무기도 이스라엘에서 많이 갑니다. 이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다른 것 다 빼고 다른 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올림픽 메달은 저 맨 아래에 쭉 작게 사진 조금 보일락말락하게 시몬 그 바일즈만 보이네요. 실었고 하마스 리더가 이란에서 숨졌다. 이제 이스라엘을 이 하마스에서는 비난하고 있다. 이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도 큰 선거가 많으니까 이 카리 레이크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애리조나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막 트럼프의 지지도 받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가짜 주장을 본인은 막 더 열심히 퍼뜨리면서 제 남편보다 전 트럼프가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팍스의 로컬 뉴스 앵커가 주지사 선거에선 떨어졌죠. 그 당시에. 그러다가 어제 보니까 공화당 상원 예비선거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루벤 갈레고라는 민주당의 하원 후보와 싸우게 돼 있다. 이제 이 정도가 뉴스고요. 잠시 뒤에 제가 이제 중요한 뉴스를 하나를 전해드릴 텐데 드디어 이제 파이널리 근데 이것도 좀 짧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뉴스가 그래요. 만약에 2주일 전에 했다 하면 이만큼 방송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만큼 넓게 많이 길게 보도를 해드렸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와 거리를 두면서 국장이 사임하면서 이제는 이만큼에서 요만큼만 전해드려도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해드려야지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아무튼 잠시 뒤에 다른 뉴스부터 좀 보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근데 우선 그 메타가 텍사스주와 14억 달러에 합의한 것부터 좀 전해드리면요. 이거 이제 추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무슨 뭐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의 모회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맞죠. 어제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동안 텍사스의 검찰총장이 동의 없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 그런 뭐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이거 이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결국은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버텨보고 저렇게 버텨보다가 더 길게 가면 안 좋으니까 14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텍사스의 검찰총장 이 검찰총장도 그 켄 팩스턴 엄청나게 트럼프 전 대통령 팬이고요.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결국은 어찌어찌하여서 텍사스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의회에 뭐 표결도 하고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뒤에도 이 보수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어요. 이분이 뭐 이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해서 역사적인 합의다. 텍사스가 세계 최고의 테크놀로지 회사와 맞서고 있다. 아니 법을 어기고 텍사스 주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의지를 우리는 계속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메타는 돈 14억 달러 주고 앞으로 이제 텍사스주에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메타가 페이스북 그 내부 고발자들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이들의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호하지 않고 돈 벌 궁리만 한다. 이런 비난은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도 뭐 소송 들어갔고 또 이 텍사스 그 검찰총장 사무실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이 메타와 소송한 것 그런 것을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는 부통령 후보가 민주당이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주지사가 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는 것은 이런 거랍니다. 지금 해리스 캠페인이 바이든 대통령 때 딱 홀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막 주고 있고 기부금 좀 빨리 주세요.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원래 약속했었던 거 주세요 하고 말하자면 촉구를 하는데 그 촉구하는 과정에서 주지사들은 뭔가 그 주에서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돈을 많이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직체에서 주지사에게 해당되는 뭐 그런 룰이 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긴 말을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주지사가 카멜라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에게 빨리 기부해 주세요 해서 지금 주지사일 것 같다 하고 얘기하는데 모릅니다. 사실은 다 이제 끝에 가봐야지 아는 거고 그럼 뭐 펜실베니아나 뭐 아니면 뭐 위스콘신 뭐 이런데 뭐 그런 데는 위스콘신 같은 데는 다음 주에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거고 켄터키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미네소타 주지사가 좀 유력하겠죠. 팀 웰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사실은 JD 벤스와 겨루면은 이 백인층의 뭐 이런 것을 많이 어필할 수 있고 뭐 켄터키 주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앤디 베샤도 젊은 사람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던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JD 벤스를 다 공격하는 공격수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내가 꽝은 말이야 이 오하이오주 늘 켄터키를 사랑한다고 아팔라치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JD 벤스보다 내가 꽝을 더 잘 잡을 걸 이렇게 민주당 주지사 앤디 베샤 주지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연설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연설에 그 내용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마치 어떤 뭐 연설가처럼 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뭐 정도로 좁혀지지 않을까. 만약에 주지사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도 교통부 장관도 있고 애리조나의 상원의원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중요한 그 테스트를 받고 있는 날인데 이것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 커뮤니티가 막 서로 좀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심지어 그 캐런 아티아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오랜 칼럼니스트는 이 전국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 협회 연례회의 공동의장에서 사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 컨벤션에. 전에도 후보를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초대를 했고 바이든도 초대를 했고 지금 카멜라 해리스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따로 직접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뭐 가상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케줄을 조절 중이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를 초대를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초대를 해야지 누구나 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트럼프는 예외지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했는데 특히 유색 흑인 여성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데 그에게 자신이 한 말 같은 것을 방어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이벤트를 주최한 공동의장도 사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제 전에 뭐 힐러리 클린턴도 초대받았었고 버락 오바마도 뭐 당연하고요 하는데 정치가 양극화되지 않을 때는 이걸 같이 수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니까
가장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저널리스트들조차도 그 사람만은 안 돼. 하게 되는 건데 또 이것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게 그냥 그래 오케이 의견이 다르고 뭐가 이래도 좀 도가 지나쳐도 다 불러서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랬을 때는요. 너무너무 도를 조금 지나쳤어도 레드라인을 넘었어도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들이 볼 때는 트럼프처럼 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가 넘치고 넘어서 다들 심지어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컨텐츠를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스타일, 단어, 골리기 이런 걸 가지고 싸운다. 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달라진 거죠. 과거의 정치 환경과 정치 환경은 아무리 그래도 논란 있는 그 뉴스메이커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저널리스트 협회에서도 며칠 전에 숨졌는데요. 78살로 루답스라는 팍스 비즈니스에서 이민자들 엄청나게 비난 많이 하고 했었던 그러나 또 팍스에는 돈을 잘 벌어줬고 또 그를 지지하는 보수는 엄청 좋아했죠. 이 루답스도 그 초대받았었거든요. 심지어 루답스가 CNN에서 견디다 못해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팍스에서 팍스 돈 많이 벌어주고 트럼프 지지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팍스도 그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에서 고소당하고 돈 물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한 사람은 쳐내야 되겠다 하고 루답스와 이 터커 칼슨을 쳐냈죠. 근데 그 정도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과는 거리가 먼 루답스조차도 초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 정치가 양극화됐다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프로젝트 2025의 국장이 물러난다,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 사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우리는 프로젝트 2025와 관련이 없어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 해리스가 이걸 공격을 하고 이러는 사이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물러난 폴 단스라는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국가의 인사관리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부가 채워야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쭉 관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2025의 국장이 사임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재단에서 만든 청사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2기에 관한 청사진입니다. 문서가 이제 뭐 9월 달에 나온다고 하고요. 근본적으로 리더십을 위한 의무, 보수의 공약 이렇게 해서 차기 정부를 위한 그 정책 희망 목록인데 말하자면 대통령이 파워를 많이 가지고 뭐 어떤 그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명직이나 선출직 없애고 대통령이 다 이렇게 뭐 채워 넣게 한다던가 실용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는 국립기상청을 상업화해야지 된다. 지금은 무료로 날씨를 안내하잖아요. 그리고 국립해양대기청을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흡수시킨다. 이건 이제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 연방 자금은 삭감하고 환경보호 규제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거기에 만약에 그렇게 하는 데까지 갈 때도 적절한 사람을 놓고 가족을 미국 생활의 중심으로 놓고 또 그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준 이 권리를 다 정부하고 연관을 시켜서 해야지 되고 포르노그래피는 이거 배포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벌받고 감옥에 가두고 이건 이제 표현의 자유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푸드 스탬프 이런 것 확실히 줄여버리고 무료 프리스쿨 없애고 헤드스타트 같은 것 없앤다는 겁니다. 학자금 융자 탕감은 끝내고 공영방송 기금 없애고 메디케이드 연방기금 그 보조금을 굉장히 그 줄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연방준비제도 없애고 금본위로 가고 법무부 같은 것도 대통령이 직접 통제를 해야지 되고 FBI도 없애고 교육부도 완전히 없앤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무슨 뭐 학교에서 성에 관한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도 해체한다. 이민자 관련 수수료는 인상하는데 부자에 대한 소득세는 내리고 법인세도 내린다. 중국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 낙태 문제는 공화당의 현재 입장보다도 훨씬 아주 강하게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뭐 이렇게 좀 추구하는 쪽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성경에 기초하고
그런 그 결혼과 가족 생활에 대한 정의를 해야지 된다. 이래서 한 100군데 단체와 같이 해서 했었다는 게 헤리티지 2025인데 국장은 사임해도 그건 계속 이제 헤리티지의 또 다른 사람이 맡아간다는 이런 얘기고요. 한참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여기서 끝내죠. 또 덥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 전부 건강이잖아요. 내일 해피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